닥터 꼬집입니다. 평상시에 치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치과 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성분들이 그런 공포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실은 겁이 더 많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겉으로는 엄청 이렇게 덩치도 크고 한데 실제로 마취할 때도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일어나지 않은 그 통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되게 수면 마취해서 잠든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그런 치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치과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은 치과를 언제 오시냐면 어금니 쪽은 다 빠져서 충치가 생겨서 없어지고 해도 그냥 내가 어디로 요령 있게 씹으면 되니까 안 오시다가 앞니가 썩었거나 깨져버리면, 앞니는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타이밍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니가 변색이 되고 깨져 있어서 신경이 쓰여요. 치과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를 계속 미루신 거죠. 실제 케이스를 보면 실은 이 환자분은 진즉 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과 공포증 때문에 계속 미뤘는데 치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환자분이. 근데 앞니가 변색이 되고 깨져 있어서 신경이 쓰여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도 치아 뿌리만 이런 식으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치아가 다 빠졌죠. 그리고 여기도 치아가 빠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고, 치아가 여기도 다 공간들이 벌어져 있고, 여기도 치아가 없고 여기도 치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도 보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포인트밖에 없고, 지금 여기도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밖에 없어요. 식사하는데도 상당히 저작이 힘든 상황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치과가 무서운 거예요. 밥 먹을 곳이 없는데도 치과를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 앞니가 깨지니까 사람들 만날 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충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치아가 깨져버린 거예요. 충치로 인한 파절이죠. 치아 앞머리 절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걸 치료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실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절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레진으로 하고 크라운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환자분이 조금 더 튼튼하게 제대로 치료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제 크라운으로 가기로 한 상태고, 실제 치료 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치아가 지금 깨져 있고 충치가 있죠. 충치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죠. 안에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치를 제거를 해보니까 이미 신경이 텅 비어 있어요. 신경관이 이미 괴사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당연히 이런 경우는 해줘야 됩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없다고 크라운만 딱 씌워 놓잖아요. 그러면 치과는 쉽게 돈을 벌겠지만 이 부분엔 괴사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경치료를 반드시 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덮어 씌워주는 크라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를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이 옆에 있는 치아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레진으로 수복을 해주는 거가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것도 내버려 두면 충치가 안으로 점점점 먹어서 환자가 아파서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이 치아도 뭐 신경치료를 한다거나 이제 더 많이 치아를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 옆에 치아에 충치가 있으면 레진으로 치료를 해주고 크라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이렇게 크라운으로 잘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치료 전에 일했던 치아를 이렇게 잘 해드렸고, 이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환자분은 본인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냥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인데, 좀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이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앞니가 신경 쓰여서 와서 앞니 치료를 받으면서 마취를 하고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치료하고 이 과정을 쭉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픈 거예요. 생각보다 할만한 거죠. 이런 환자의 인식 변화가 결국에는 다른 곳도 치료를 하고 싶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오셨던 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원장님 나 이 정도 아픈 거면은, 이 정도 마취할 때 불편한 거면 임플란트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마취만 잘 참으시면 할 땐 하나도 안 아파요 라고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임플란트를. 사람들이 임플란트 하고 엄청 아프다는데 임플란트 할 때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그러면 나 반대쪽도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양쪽 다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다른 곳들은 전부 다 잇몸 치료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정기 체크업을 계속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공포증 때문에 못 오셨던 치과 치료를 앞니가 깨져서 이 치아를 치료를 했더니 용기가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오셨는데 이 앞니 옛날보다 색깔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도 딱 보면 음식물이 잘 씹힐 것 같고 이쪽도 음식물이 잘 저장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환자의 건강까지도 증진이 되는 치료가 끝난 거죠. 그래서 환자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 치과 갔을 때 마취할 때 아파 죽을 뻔했는데 원장님 왜 마취가 하나도 안 아프죠?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마취 테크닉이 변하기도 했고 마취가 아픈 부위가 있고 안 아픈 부위가 있고 환자가 안 아프게 느끼게끔 마취를 하는 게 치과의사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취에 대해서 세심한 공부를 하시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치과 공포증이 있으셔도 굳이 수면 마취를 안 해도 치과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섭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수술이나 뭔가 큰 수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면 마취 아니면 의식화 진정을 통해서 충분히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무서워서 더 이상 치과를 가지 않는 행위를 빨리 인식을 전환하셔서 본인의 치아를 지키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뭐 앞니에 충치가 생겨서 신경치료를 하고 뭐 크라운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평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이 환자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 공포증을 극복한 케이스죠. 극복.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치과 공포증이 있어서 치과 치료를 굉장히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식사가 안 될 정도로 어금니 쪽이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앞니까지 깨지니까 앞니의 신미성 때문에 치과를 오시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은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과거 기억에 기반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 몰래 치과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그냥 갔는데 치과 였던 거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치과에 억지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나를 꽁꽁 묶어놓고 억지로 마취를 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데 옆에서 어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억지로 잡고 충치치료하고 신경치료하고 은이빨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울부짖고 있는데 이따가 다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디 놀이공원 가자 막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았던 어린 시절의 과거의 정말 악몽 같은 기억 때문에 치과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아이들 엄마 아빠들은 아이한테 치과에 간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치과에 가서 왜 치과를 가게 됐고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시고 아픈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처음에 가자마자 무조건 아픈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친숙한 치료부터 먼저 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소도포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치과 공포증이 있으면 가볍게 스케일링 정도 한다던가 아니면 가벼운 충치 치료 하나 한다던가 이런 식의 치료를 충분히 하면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어떻게 보면 치과 공포증이 안 생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치과 공포증이 생겨버리면 안 간다니까요. 치과를 스케일링도 안 받아요. 그러다가 식사가 안 되거나 앞니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치과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 옛날에는 마취할 때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마취가 그렇게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근데 이 마취라는 게 부위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있고 안 아픈 부위가 있고 그리고 테크닉이 있어요. 테크닉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하거나 어떤 발치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당해본 사람들은 고문을 당한 거니까 최악이죠. 그러니까 마취를 충분히 잘하는 곳에 가셔야 치과 치료 중에는 하나도 안 아파요. 마취가 잘 됐다고 하면은 치과 치료 중에는 하나도 안 아파야 정상이에요. 물론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마취를 잘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취 자체를 할 때도 테크닉이 있으신 선생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취가 잘 안 될 경우에 여러 부위의 테크닉으로 마취를 할 수가 있고 마취액의 종류도 있어요. 다른 마취제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면 치과 공포증이 극복이 되고 내가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마취만 살짝 따끔한 거 참으면 하나도 안 아프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공포증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 치아를 뽑고 그 안에다가 잇몸을 열어가지고 뼛속에다가 임플란트 뭐 쇳덩이 같은 걸 박아 들어가가지고 드릴 소리 징징징징 소리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싫어. 그거 자체가 공포야.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아예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뭐 전신 마취 해가지고 임플란트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전신 마취의 경우는 하지 않고 있고 의식화 진정요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의식화 진정은 뭐냐면 미리 약간 수면제 종류의 약간 졸리게끔 환자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N2O 가스를 갖다가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의식이 살짝 이렇게 디프레션 되거든요. 근데 아예 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깨면서 나 하나도 마취가 안 된 것 같아요, 막 웅얼웅얼해요. 근데 이제 실제 환자의 통증 정도는 상당히 많이 경감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선행성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본인이 막 수술할 때는 원장님 저 마취했는데 의식화 진정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진정이 안 된 것 같고 뭐라 하는데 다음날 오셔가지고 원장님 나 어제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신 마취는 그냥 완전히 재우는 거라서 환자가 그냥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혓바닥도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의식화 진정요법에서는 환자를 조금 그냥 진정을 시켜놓고 수술을 하고 다시 금방 또 깨서 이제 퇴원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렵지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요즘에 마취는 옛날 마취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과 기구와 테크닉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치과를 찾아가시고 환자분이 공포증 있는 걸 숨기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조금 더 배려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은 마이덴TV라고 다른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채널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